박영애 씨의 하루는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손자, 손녀의 도시락을 싸고 아들 부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며느리 세진 씨는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하며 다가와서 영애 씨의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영애 씨, 정말 며느리 복이 터졌네요. 우리 며느리는 언제 저렇게 될까요? 영애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후 혼자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진 씨는 시어머니의 건강을 누구보다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엄마, 요즘 혈압이 좀 높으시니까 이 영양제 드세요. 하며 매일 정성스럽게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병원 예약도 대신 잡아주고 진료 결과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들 현우 씨는 회사 일로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지만 아내가 어머니를 잘 모시는 모습을 보며 만족해 했습니다. 세진이가 어머니를 정말 잘 모시네 하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부러워 죽겠다. 우리 집 며느리는 언제 저렇게 될까?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영애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영애 씨는 세진 씨에 대한 고마움으로 자신의 적금 통장 일부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세진아, 이거 내가 관리해줘. 내가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서. 세진 씨는 엄마 그런 중요한 일을 저한테 맡기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믿어주시니까 정말 잘 관리해드릴게요. 하며 겸손해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세진 씨는 항상 영희 씨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거 어떠세요? 저보다 요리를 훨씬 잘하시니까 골라주세요. 이런 배려에 영희 씨는 며느리가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세진 씨는 정말 시어머니를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신다고 칭찬했습니다. 영애 씨는 자신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뭔가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답답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영애 씨가 예전부터 함께하던 반찬 모임에 나가려 하자 세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요즘 코로나도 조심해야 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영애 씨는 며느리의 걱정이 고마웠지만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영애 씨는 사실 오랫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기회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세진 씨는 항상 합리적인 이유를 댔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애 씨는 며느리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갑갑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영애 씨의 외출 일정을 세세하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가세요? 누구랑 만나세요? 몇 시에 돌아오세요? 처음에는 관심으로 받아들였지만 점점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고 나면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무슨 얘기하셨어요? 혹시 안 좋은 얘기는 안 하셨죠? 하고 물어봤습니다. 영애 씨는 그냥 안부 인사했어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할 때는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활기차게 지냈는데 이제는 누구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보고해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자신이 분명히 기억하는 일들을 세진 씨가 다르게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어제 약 드셨다고 하셨는데 약통을 보니까 그대로 있네요. 혹시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영애 씨는 분명히 약을 먹었다고 기억했는데 세진 씨의 말을 듣고 나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편지를 확인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진 씨에게 물어보니 엄마가 직접 설정하셨잖아요. 생활비 관리하시려고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도와드렸는데 하고 답했습니다. 영애 씨는 점점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할 때는 수많은 주문과 계산을 머릿속으로 척척 처리했던 기억력이 자랑이었는데 정말로 자신이 깜빡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진 씨는 항상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라며 다정하게 말했지만 영희 씨는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세진 씨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서 온천 여행이라도 다녀올까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힐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애 씨는 오랜만에 며느리와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충남 온양 근처의 조용한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해서 세진 씨는 정성스럽게 영희 씨를 챙겼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사다 주고 족욕도 함께 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둘이서 시간 보내니까 정말 좋네요. 평소에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다른 손님들이 보기에도 정말 사이좋은 고부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영애 씨는 며느리가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애 씨가 수건을 대충 정리했다고, 음식을 조금 흘렸다고, 약속 시간에 2분 늦었다고 세진 씨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꾸중하는 방식이 묘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엄마, 왜 이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며 마치 영희 씨가 잘못한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챙기는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영희 씨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식당을 운영할 때는 손님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며느리 앞에서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약을 먹으려 하는데 세진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약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또 드시려고 하세요? 영애 씨는 분명히 약을 먹지 않았다고 기억했는데 세진 씨의 확신에 찬 말투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 그랬나? 내가 깜빡했나 보다. 하고 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어지럽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진 씨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역시 나이가 드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애 씨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진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러 왔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애 씨는 자신이 예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상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혼란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온천 앞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던 영애 씨에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흰 고무신을 신고 무명 저고리를 입은 채 따은 머리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강보살이라고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전직 한의사였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지금은 무속인으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데라도 있나요? 강보살이 영애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영애 씨는 괜찮습니다라고 답했지만 강보살은 계속 영애 씨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요. 혹시 집에서 힘든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영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강보살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댁 며느리. 손으로는 잡아주면서 눈으론 영혼을 묻고 있소. 영애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강보살은 계속 말했습니다. 웃으며 잡은 손에 쇠사슬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도망치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죽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혼까지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영애 씨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답답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식당을 운영할 때 손님들의 얼굴만 봐도 기분을 알 수 있었던 자신의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멀리서 세진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찾았네요. 영애 씨가 돌아보는 사이 강보살은 사라지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진 씨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랑 이야기하셨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죠? 영애 씨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라고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강보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쇠사슬이라니, 영혼을 묶는다니.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느꼈던 것이 맞는 걸까요? 세진 씨는 엄마,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얼굴이 이상해 보여요. 빨리 들어가서 쉬셔야겠어요 라며 영희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영애 씨는 정말로 쇠사슬에 묶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보살의 말이 허투루 한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영애 씨는 며느리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할 때 기른 관찰력을 발휘해서 세심하게 지켜봤습니다. 약통을 살펴보니 평소 먹던 약과 다른 약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라벨을 확인해보니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약을 먹게 되었을까요? 세진 씨는 의사가 처방해 주신 거예요. 엄마가 요즘 잠을 못 주무시고 예민해지셔서 제가 상담받고 처방받아왔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는 그런 약을 처방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약들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기억력이 더 나빠진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할 때는 복잡한 주문도 다 기억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일상도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진 씨는 여전히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 하면 미묘하게 차단했습니다. 엄마, 그런 생각은 좋지 않아요. 제가 더 젊으니까 요즘 세상을 더 잘 알잖아요. 엄마 세대랑은 다르거든요. 아들 현우 씨 앞에서는 엄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혹시 치매는 아닐까 걱정이에요.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애 씨는 자신이 정말 이상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운영하며 기른 직감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진 씨가 외출한 사이 영애 씨는 우연히 서랍에서 자신의 은행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대출 신청서, 보험 가입 서류, 심지어 의료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자신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기억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세진 씨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애 씨가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보험증으로 받은 진료 기록을 보니 가본 적도 없는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기였습니다. 강보살의 말이 정확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자신의 영혼까지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영애 씨는 깊은 밤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보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치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죽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당한 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조종이었습니다. 심리적 학대,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그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애 씨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할 때의 결단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영희 씨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치 감옥에서 탈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충북 옥천에 살고 있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갑자기 찾아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요. 언니는 놀랐지만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지금은 전화로 설명하기 어려워. 가서 자세히 얘기할게. 버스를 타고 언니 집으로 향하는 동안 영희 씨는 오랜만에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숨이 막혔던 방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할 때의 자신감이 서서히 되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진 씨가 영희 씨의 실종을 발견한 것은 아침 7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을 확인해 보니 옷 몇 벌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세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통제해왔던 상황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아들 현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는 이미 멀리 떠나고 없었습니다. SNS에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출하셨어요.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너무 걱정됩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동정을 유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애 씨는 그런 연기에 속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집에서 마음을 진정시킨 영애 씨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가져갔습니다. 변조된 의료 기록, 허위 서류, 무단 대출 등이 모두 불법 행위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경우를 심리적 학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사기와 의료 기록 위조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애 씨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할 때의 추진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세진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도 증거로 준비했습니다. 식당에서 손님들과 실랑이가 있을 때를 대비해 항상 녹음기를 준비했던 습관이 이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세진 씨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출하셨어요.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너무 걱정됩니다.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려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댓글에는 세진 씨 고생 많으시네요. 어르신이 빨리 돌아오시길 같은 동정의 말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는 이제 그런 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영애 씨는 아들 현우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금 언니 집에 있으니까 한번 와보렴. 정말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현우 씨가 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영애 씨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이런 말하기 싫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현우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진이가 이렇게까지? 영애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내 아내는 엄마를 딸처럼 챙긴 게 아니라 엄마를 이용해서 모든 걸 빼앗으려고 했던 거야. 현우 씨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세진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집에서 지내는 동안 영애 씨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김치전을 부치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언니는 영희야, 고생 많았구나.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식당 하던 때처럼 당당하게 살면 되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영애 씨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식당을 운영할 때의 활기찬 모습이 서서히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일했던 그 시절의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위축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며칠 후 현우 씨가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세진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현우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도 자신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모아주신 돈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애 씨는 손자, 손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진짜 행복해질 거야. 너희들도 건강하게 자라렴. 할머니는 너희들을 위해 더 당당한 할머니가 될게. 가족이 다시 진정한 의미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세진 씨의 조종에서 벗어나니 진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언니 집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영애 씨, 며느리 복이 정말 대단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혼자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애 씨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며느리 복이요? 이제야 진짜 복이 뭔지 알겠어요. 내 숨통 틔워주는 사람 곁에 있는 게 진짜 복이죠. 그동안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진짜 복은 누군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더라고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영희 씨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조종도 받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에 당당했던 자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며칠 전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작은 식당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엄마는 그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영애 씨는 그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진짜 자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